안녕하세요. 논산중앙초등학교 보건교사 김재웅입니다. 오늘 연수 주제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법 중에서 하임리히법입니다. 이 영상은 미국 심장협회에서 제시하는 관련 매뉴얼을 기본으로 하였고 국내외 여러 자료들을 활용하여 재구성하여 보았습니다. 기존 응급처치 연수에서 잘 다뤄지지 않던 컨텐츠를 많이 담았기 때문에 새로움을 느끼시리라 기대합니다. 횡격막의 해부학적 구조, 하임리크법을 해야 할 경우와 하지 않아야 할 경우, 후두 부위 해부학적 구조 등 교직원분들이 알아두시면 덜 당황하고 더 자신감 있게 수행하실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만들어 보았으니 의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임리히법으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이것을 고안한 미국인 흉부외과 의사 헨리 하임리크의 이름을 따서 하임리크법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 1974년에 식당을 운영하던 한 미국인이 목에 음식물이 걸려서 힘들어하는 손님을 복부 밀치기로 살려냈고 헨리 하임리크가 처음 보고해서 알려졌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들이 알아두시면 더 오랫동안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횡격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상체가 횡격막을 기점으로 흉강, 복강으로 나뉩니다. 복부를 밀쳐 올리면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흉강 내 압력은 증가하게 됩니다. 폐 속의 공기가 기도 쪽으로 한 번에 훅 나가게 되고 기도 윗부분에 위치한 이물질을 밀어내게 됩니다. 미국 적십자회에서는 5&5 어프로치라고 해서 등을 5번 치고 복부를 5번 밀쳐 올리라고 지시를 하는데요. 그림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부 밀치기법은 오른쪽에 초록색 동그라미와 같이 대상자 등 뒤에 서서 배꼽 위에 주먹을 올려놓고 다른 한 손으로 그 주먹을 감싸쥐고 대상자의 배를 끌어당기듯 밀쳐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딘가 혼자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하임리크법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쩌면 좋을까요? 제시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등받이가 이때 너무 높지 않은 의자 뒤로 갑니다. 둘째, 본인의 주먹을 배꼽 위에 올려놓습니다. 셋째,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감싸쥐고요. 넷째로 몸을 구부림과 동시에 손을 상방으로 밀쳐 올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물질에 의해서 기도가 폐색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하임리크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색을 두 가지 상황으로 먼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심각한 정도를 평가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약하게 폐색된 상황은 기침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때는 기침을 계속 하도록 하면서 폐색이 완화되는지 그리고 기침이 점점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닌지 관찰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침으로 본인 스스로가 뱉어내도록 하는 것이죠. 주위에서 보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경우죠. 자, 만약에 심각한 상황이라면 그림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두 손으로 목을 감싸쥐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기침은 안 나오고 청색증이라고 해서 입술과 얼굴색이 새파랗게 변해버리거나 말도 할 수 없고 약하거나 고음을 낸다든지 하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보게 되는 모습은 아니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치법을 모른다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기란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119 신고가 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뉴얼에는 의식을 잃으면 신고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지만 신고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흡이 가능하지 않다는 자체가 응급 상황이고 즉시 나아지지 않는다면 생명이 위협받고 119가 얼른 도착하는 만큼 소생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대상자가 아직 의식을 잃지 않았다면 대상자의 등을 5번 치거나 대상자의 뒤에서 이물질이 튀어나올 때까지 혹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복부를 밀쳐 올려줍니다. 자, 하임리크법을 하다가 대상자가 의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임리크법을 다루는 많은 영상들이 그 이후까지는 나가지 않는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119 신고는 의식을 잃기 전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고요. 즉시 편평한 바닥에 눕혀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물질이 목에 걸렸는데 왜 심폐소생술을 하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해부학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두 내시경을 코로 집어넣은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식도는 기도 뒤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은 전부 앞쪽이 아닌 조금 뒤쪽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기도는 앞쪽에 있습니다. TV나 담뱃갑을 보면 앞쪽에 기관 절개관이라고 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가래를 제거하기 위한 구멍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 구멍이 앞에 위치하는 이유, 그리고 인공호흡을 할 때 고개를 뒤로 젖히는 이유가 우리의 기도는 앞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고개를 이렇게 숙인 상태가 된다면 기도가 꺾이게 되겠지요. 자, 계속 볼게요. 공기는 성대를 통과하고요. 이것은 여러 층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떨리면서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목소리를 많이 쓰시는 선생님들은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음식물은 식도로 넘어가야 하지요. 이렇게요. 그리고 보통은 이 후두개가 음식물이 기도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기도 방향으로 음식물이 내려온다면 성대 근육은 수축하게 되고 구멍은 막혀버리게 됩니다. 아까 전에 기도가 폐색되면 기침조차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고 했는데요. 음식물이 이 구멍을 막아버려서가 아니라 성대 근육이 수축해서 구멍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무언가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공기가 통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 몇 번의 복부 밀쳐 올리기 방법으로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한 10번 정도 밀쳐 올리다 보면 공기의 힘이 맞물려 있는 근육 사이의 틈을 벌리게 되고 공기가 이물을 밀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복부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아직 이물질이 빠져나오지 않았는데 의식을 잃어버린다면 바로 눕혀서 심폐소생술의 가슴 압박을 실시해 줍니다. 그럼 이물질이 밀려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물질이 나왔는지 관찰도 해주시고요. 어떻게 심폐소생술의 가슴 압박이 이물질을 밀어내느냐? 우리는 의식을 잃거나 비몽사몽한 상태가 되면 근육이 어떻게 되던가요? 풀려버리게 되죠. 그렇다면 성대 근육도 풀려버리겠죠. 구멍도 열리게 될 것이고요. 이때 심폐소생술에서 하는 가슴 압박은 흉곽 내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고 양쪽 폐 속에 있던 공기가 기도 성대 방향으로 한 번에 훅 빠져나가게 되면서 기도 위쪽에 위치한 이물질을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물질이 밀려났다면 입안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빼내주시면 됩니다. 응급 상황이라는 것이 교과서에 나온 사례들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임리크법 영상이 최소한 여기까지는 다뤄져야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덜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심폐소생술 영상에서 가슴 압박을 통해 뼈가 부러진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릴 텐데요. 혹시나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일어난다면 의식을 잃어버리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제 대상자가 의식을 잃었으니 온몸의 근육이 풀릴 것이고 성대 근육도 풀어지고 성대 구멍이 열리고 이물질이 밀려날 수 있겠구나. 당황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기도가 약하게 폐색된 상황, 즉 기침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계속해서 이물질을 뱉어낼 때까지 기침을 권유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상기도가 심하게 폐색된 상황이라면 목을 움켜잡고 점점 입술이 파래지고 울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숨을 쉴 때 높은 음이나 약한 음이 나고 기침과 호흡이 약해지거나 불가능해지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심각한 응급 상황으로 인지해서 119에 신고를 하고 하임리크법을 실시를 하고 의식을 잃으면 심폐소생술을 침착하게 인공호흡을 포함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